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5일 화요일 경칩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네, 감사 스마일이 정말 좋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역시도 공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공짜로 얻는 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노력의 대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라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성취를 갖다 하는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당신의 3월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늘 한결같기를, 그리고 또 늘 웃을 수 있기를, 늘 행복하기를, 늘 함께하기를, 늘 서로 응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정말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내 편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 편이 없더라도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해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알아주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또 서로 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또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도 지나고 아마 이번 주 조금 꽃샘추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주 지나고 한 3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정말 봄이 성큼 우리 곁에 올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빠숑님의 블로그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에서 2024년 부동산 주택 시장 이렇게 됩니다. 7대 이슈를 통해 바라보는 2024년 주택시장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이 빠숑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빠숑님께서 깜짝 놀랐던 게 일요일날 라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시장은 이미 여러 번 사인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이 영상을 보고 대박입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댓글을 남겼고 여기에 이제 미니 특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감사 스마일이 그래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또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 또 빠숑님의 또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송 후반부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방송 보시고 제가 빠숑님 유튜브 영상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7대 이슈를 통해서 바라보는 2024년 주택시장,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 두 번째는 주택 공급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공급 부족 가능성, 세 번째로는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시장 영향, 네 번째는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으로 입주 물량 부족으로 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주택 경기에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 여섯 번째로는 주택 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일곱 번째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 기조를 갖다 지속을 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 이제 이거는 4월 10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죠. 일단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적인 침체고 강남권 등의 선호 지역만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주요 이슈를 서울 한강 이남이라든지 한강 이북 수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결론을 조금 먼저 드리면 과거와는 달리 높은 기준금리라든지 주택 매매 가격, 또 DSR 규제,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DSR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의 구매 여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또 작년 이후에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로 매도자들의 기대 심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2021년에 폭등장의 그런 매도자는 그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을 거고요. 또 매수자는 2019년, 2022년 어느 정도 많이 가격이 하락했던 그 시장 가격으로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보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동상이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광역급행철도, GTX가 이제 머지않았어요. 한 20여일 남았네요. 29일 날 아마 개통식을 할 거고요. 3월 30날 아마 이제 개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의 또 지역별로 다양하게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GTX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지역별로 호재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라든지 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지금 아파트를 공급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신축 분양가는 또 높아져만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또 위험 요인들이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24년은 이제 겨울인데도 여름과 같은 곳이 있고 또 겨울인데도 또 이제 겨울임에도 따뜻한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주택 매매 시장 하락 전망이 우세하고 부동산 투자 선호도 하락되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스마일은 바닥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가 바닥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 올해가 또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놓고 나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하고 2023년하고 지금 2024년은 정말 다르다는 다른 부동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2024년 주택 전세 가격은 비수도권은 하락 전망이 우세하나 수도권 전망은 또 엇갈려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놓쳤는데 매매 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금 조사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하락 전망에서 이제 보합 내지 상승으로 또 바뀌지는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가 중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또 재건축을 이야기하는데 감사스마일은 재건축보다는 차라리 준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좀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저는 준신축 아파트를 조금 급매 내지는 어느 정도의 자금대가 되신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부동산 세무에 대한 상담 수요가 가장 높았고 보유 부동산 처분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매도를 해서 또 다른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지금 2024년에 혼란한 이런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관망 수요가 지금 더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민간 분양은 여전히 위축되면서 공급 부족이 되는 2024년에 주된 화두가 될 게 일단 4월 10일 총선이 지나게 되면 주택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날 것이고요. 또 따뜻한 봄이 되게 되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심리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면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삼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저는 이제 매일 이런 전세 가격을 갖다 체크를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아파텔,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지금 5월 입주되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세 5억입니다. 전세 매물도 많지도 않고 지금 전세 4억 3천짜리는 77 타입인데 이것도 정말 싼 매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4억대 매물이 이제 삼성역 근처에는 이제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 아파텔도 이제 5억이 넘어가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가깝게 청약홈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지금 뭐 일산에 있는 휴먼빌, 일산에 휴먼빌이라는 아파트도 지금 분양가를 갖다 한번 보시면 감자스마일이 작년에 장항제일 풍경채 올해 초에도 이제 완판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휴먼빌도 저는 완판된다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비싸다고 하지만 신축의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이런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몰릴 것이고요. 아파트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할 것이다.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주택 경기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빠르면 올 6월, 7월 이야기하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할 것이고 또 빠숑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중국도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를 했고요. 뭐 유럽도 그리고 일본도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지금 인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일단 변동금리는 일단 가상금리는 지금 조금 낮춰져 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리가 또 조금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은행권 전문가들 이야기도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갖다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갖다 만들면서 일단 고정금리로 이제 유도를 갖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갖다 시장에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도 저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거래량 추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매물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표로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주택가격이 올랐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또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는 분도 계시지만 돈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주택을 갖다가 매수하고 또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10년 전에 주택가격이랑 지금의 주택가격이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금액도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거래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갖다 희망을 하고 있고요. 매도자는 지금 내가 이걸 매도를 갖다 하는 금액도 나는 싸게 매도를 갖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일단 뭐 생각이 다르고 작년까지만 해도 매도자분들께서 좀 급했던 분들은 정말 싸게라도 좀 매도를 했고 또 뭐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분위기상 더 이상 뭐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또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세로 차라리 돌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억짜리를 10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분들께 제가 반론을 얘기 드리게 되면 20억짜리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거를 10억에 매도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아파트는 정말 분양 가격보다 내가 분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 3억에 받았는데 2억 5천에 팔거나 2억 8천에 파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3억이 아니라 5억에 내가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억 이하로 내가 매도를 갖다 하는 경우는 못 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 만약에 20억짜리가 10억까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2억이 최고가를 찍었는데 원흥노일시트가 6억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6억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그 실거래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만약 6억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만약에 내가 견디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내신 분들은 그 금액에 매도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전세라든지 임대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저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55만 5천 호, 그러니까 55만 5천 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정말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적었지만 2022년도가 더 적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올해 4월 10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대 심리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투자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서울의 10년 이내 아파트의 그런 인기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분양 물량 급감과 함께해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인허가 물량까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PF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3기 신도시 입주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창릉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조금 더 시간이 더 딜레이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연도별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라든지 연도별 주택 인허가 물량 추이는 제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산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일산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선도지구가 결정이 되면 조금 더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가장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산하고 평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단지 위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또 재건축 분담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먼저 가는데 저는 이 선도지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그래서 일산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갖다가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고양시의 힘이 아닌 메가시티 서울로 가서 서울의 힘을 갖다 빌어서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부수고 새로 짓는데 다 있을 그런 집이 없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창릉이라든지 2기 신도시 검단이라든지 운정 신도시가 저는 그렇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이라든지 입주 물량 부족으로 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확대되는데 이게 저는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원룸 투룸이 지금 이제 전세 물량이 거의 없고 최근에 또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중에서 아파트텔 중에서 방 3개짜리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작년 12월만 해도 4억 초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라고 하면 1억이 오른 거죠. 근데 그 1억이 올랐는데 지금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삼성역에 지금 84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 매매는 지금 물건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싼 매물들도 6억 9천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6억 9천이면 갭을 2억 끼면 해도 되는데 사람들 생각은 이제 이런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보다 이제 아파트를 갖다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피스텔 이게 과연 이제 올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저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오피스텔, 아파트텔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야기 드렸던 수요 아파트 집중, 그러니까 전세 수요 아파트가 이제 몰리고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 이제 갭을 갖다가 더 이상 이제 아파트는 지금 8억, 9억, 지축 같은 경우는 10억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억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만약에 6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그대로 7억이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 경험상 분명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르면 저는 6월, 7월, 늦으면 10월 정도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제 내가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로 또 들어가게 되면 주택수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다주택자의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임대사업자라든지 또 다주택자들의 그런 또 투자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것들 시장이 또 올 하반기에는 또 다른 양상을 또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차별화, 입주 물량은 서울 중심으로 크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역을 끼고 있고 또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이편한 시장 삼성 같은 경우에 정말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못지않은 거의 25평의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집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노후된 아파트다 라고 하시면 아파트보다 차라리 지금 아파텔 괜찮거든요. 지금 10억까지 올라갔던 힐스테이트 삼성역 같은 경우에 10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7억대 6억 후반대 지금 들어가셔도 제가 봤을 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때문에 2분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 기조 지속이 될 것이고 완화폭이 핵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로 인해 가지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4월 10일까지 총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10일 이후에 내가 지켜보고 그때 가서 이렇게 판단하셔도 늦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 그다음에 올 1월 이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지금 시장에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서울이 움직이고 고양시로 넘어오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을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작년에 가재울 뉴타운이 3월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로 넘어오는 게 이제 6월, 7월에 이제 고양시가 훈풍이 좀 불었는데 9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로 6억에서 9억 사이를 갖다 막다 보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딱 없어졌고 지금 스트레스 DSR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더더욱 내 집 마련을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또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양시는 지금 6억 이하도 지금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시간이 20분이 또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또 조급해지는데 정권별로 주택정책 변화라든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규제 때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완화 때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를 갖다가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정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세난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인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도 올 하반기에 아마 이렇게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규제를 하게 되면 왜 올라갈까요? 완화를 했을 때 이제 여기 지금 김대중 정부 때는 완화를 했을 때도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내려간 거지만 정말 희한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요. 참 저도 왜 그러는지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요인을 지금 한번 살펴드리면 금리 하락 기대감이라든지 주택 가격 저점 인식,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나올 것이다. 공급 물량 부족이다. 경기 개선 기대감. 이 5가지 요인이 지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택 매매가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그 요인은 높은 금리도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PF 부실, 그다음에 주택 경기 불안,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부담, 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매물 증가. 근데 지금 제가 가격이 더 이상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만나보신 분들 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바닥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금리 인하, 대출 지원 및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제를 갖다가 좀 많이 좀 완화를 시켜야 되고 금리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하실 분들이 6억 이하로 내 집 마련한다는데 정책자금 대출을 더 팍팍 인하하셔갖고 금리도 인하를 해서 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내가 전세나 월세 사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30년, 40년으로 해서 장기로 저리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했었고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금보다는 더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처럼 2%대,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힐스테이트 삼성역이 지금 뭐 매매 가격은 지금 84가 6억 9천인데 전세가 지금 5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매매가 10억까지 갔었던 9억대 후반까지 갔었던 그런 단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남들 매수하지 않을 때 매수하셔도 되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억인데 이게 5억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 매물이 또 많이 지금 또 기하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도 지금 9.5로 지금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실자로 지금 되어 있는 오얄두꺼 아파트라든지 삼성 스타 클래스라든지 리슈빌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이고요. 또 원흥역의 주상복합 3동사도 지금 7억대, 8억 초반이면 좋은 걸 갖다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7억, 8억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분양가처럼 한 4억대, 5억대까지 떨어지길 희망하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4억대, 5억대 떨어지시게 되면 매수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억대, 5억대를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었으면 아마 이 금액대 5억대, 4억대 매수하셨습니다.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분양가 4억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분양을 갖다가 제 기억으로 여기가 지금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분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입주도 2019년도 6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7년 전에 이 금액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입주 때만 해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한 5천만 원 이내. 마찬가지로 지축에 있는 아파트들을 5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분양을 안 받고 왜 그러면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억대 분양을 갖다가 또 못 받겠다고 하신 분들은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9억, 10억대에 또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6억대에서 8억대 사이 9억이 넘어가지 않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2024년, 2023년에 그런 하락 시장이 저는 더 이상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예상이 또 틀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낀 거는 분위기는 뭐 지금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시는데 한쪽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양쪽의 의견을 갖다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4월 10일 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빠숑님의 또 이야기, 또 빠숑님의 또 유튜브도 한번 들어보실 것을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2024년 부동산 주택시장 감사스마일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3월 5일 이제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작년에 그렇게 움츠려 들었던 주택시장이 또 어떻게 봄이 오게 되고 또 총선이 지나게 되면 또 달라질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